네, 안녕하세요.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. 오늘 10분 안에 살펴보는 장전 미국 증시 이슈 5장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어제 또 CPI 발표가 있었는데 이 CPI 발표가 특히나 근원 CPI 같은 경우가 이제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시장이 환호하며 이렇게 주가가 좀 다 모두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소식인데요. 이번에 CPI 같은 경우는 좀 전월 대비 0.4%, 전년 대비 2.9% 상승하며 좀 예상치에 부합했고, 근원 CPI는 또 이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이제 조금 더 이 CPI 관련 지수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CPI 같은 경우 사실은 이번에 조금 여전히 약간 상승 추세에 있는 모습을 보였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만 봤을 때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반드시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었는데, 이 코어 CPI가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코어 CPI인데요. 이 코어 CPI가 좀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또 약간의 하락 추세를 보임에 따라 시장은 조금 더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 이 점에 이제 좀 시장이 주목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하락을 하며 주가는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좀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을 보였는데요. 특히나 이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이제 그 전까지 4.77%에서 77%포인트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것이 4.66으로 거의 0.1%포인트 넘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또 이번에 증시를 봤을 때 CPI가 가장 중요했지만 또 함께 나왔던 지수가 바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입니다. 근데 이 제조업 지수가 원래 시장의 예상치는 이제 플러스 2.7로 약간의 파란색으로 나왔어야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12.6이 나오면서 제조업 역시 미국의 제조업 역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앞으로도 좀 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조금 해소됨에 따라 조금은 이제 완화됨에 따라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특히 이번 상승 같은 경우 이제 S&P 500은 2023년 11월 이후 이제 CPI 발표일 중 가장 큰 상승률을 좀 기록했다고 전했고, 이 S&P 500 말고 나스닥이나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11월 이후 CPI 발표일 중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런 IB들의 이번 CPI와 관련된 의견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좀 부정적인 얘기죠. 이제 인플레이션이 2% 이상으로 결국에 고정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좀 끝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.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오늘의 CPI 발표가 임박한 금리 인상은 분명 줄여줬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이 좀 완전 고용을 중심으로 안정화되어 있고, 또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%를 2%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라는 자신의 의견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반대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완화적인 발언을 했습니다. 이제 여전히 조금 예상보다 핵심 CPI 지수가 수치가 좀 낮게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활 우려가 완화되었다. 물론 이제 1월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조금 여전히 낮지만 그래도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, 다만 노동시장이 좀 강하고 연준은 특히 노동시장이 강하면서 연준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나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 골드만삭스의 의견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좀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이제 좀 딱 비둘기파적인 인물이죠. 이 뉴욕 연은의 이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2%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좀 배제하지는 않겠다. 즉 그래도 금리 인하 오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까지 제시를 했는데요. 물론 이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하하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좀 몇 년간 천천히 좀 가까워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하며 약간은 우려 섞인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전면적인 재평가가 없을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년에 이렇게 금리 인하가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UBS의 의견으로 한번 좀 종합을 해보면 앞으로도 변동성은 향후 몇 주에서 몇 달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일단 UBS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의 금리 불확실성 속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과 또 트럼프 2.0 정책과 같은 이런 뉴스들 때문에 앞으로도 한 몇 주에서 몇 달은 이런 주식 변동성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는데요. 특히나 현재 이제 S&P 500이
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선거하기 전보다 여전히 높은 모습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전했고요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주가 하락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경제 뉴스보다는 결국 강한 경제 데이터 그리고 이로 인한 금리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 때문에 여전히 UBS는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한 50bp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전했고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추세는 여전히 우호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 CPI 데이터도 잘 나왔고 또 UBS는 변동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리 인하하면서 주식에는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한 의견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힌덴버그 리서치와 관련된 소식을 말씀드릴 텐데요. 이제 회사 힌덴버그 리서치의 이 창업자인 이 네이트 앤더슨은 회사를 이제 해체하겠다. 더 이상 회사 사업을 그만두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앤더슨은 이제 결국 이번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은 이제 좀 건강 그리고 스트레스에 따른 이유라고 이제 밝혔는데요. 힌덴버그 리서치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창업한 이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니콜라라는 이 수소차가 정말로 가짜라는 걸 이제 이게 뭐 그냥 굴려가지고 내려갔다라는 거를 좀 밝히기도 했고 또 아이칸 엔터프라이즈나 아니면 아다니 그룹에서 있는 여러 부정적인 이슈들을 함께 전하며 이렇게 또 뛰어난 이런 공매도 매도 리포트로 명성을 많이 얻은 기업인데요. 실제로 이 힌덴버그의 타겟이었던 기업들의 주가의 모습을 살펴보면 로블록스와 블록 정도는 그래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물론 그 리포트 발표 이후에는 좀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아이칸 엔터프라이즈, 뭐 클로버헬스, 아다니 엔터프라이즈, 특히 니콜라는 거의 완전 파산에 가까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니콜라 같은 경우 이렇게 모두 다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던 이런 모습을 보이며 이 힌덴버그 리서치의 어떠한 디테일한 조사 그리고 뭐 뛰어난 파급력 등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. 이러한 힌덴버그 리서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로 사기 아니면 불투명한 행위 등을 조사했고 또 투자를 할 때 다른 펀드들의 자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독립적으로 투자를 했고 아니면 그 외 정부 포상금 등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전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이제 회사가 만약 해체하게 된 이후에는 핸더슨 같은 경우는 힌덴버그의 조사 기법과 자료를 공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자신은 이제 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이제 좀 스트레스가 적은 일반 뭐 지수 추종 투자와 같은 것으로 좀 전환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번에 퀀텀 컴퓨팅 업계가 다시 좀 환호할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요.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또 결국에 퀀텀 레디라는 것을 또 발표하며 2025년은 이제 퀀텀의 해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엔비디아 젠슨왕 때문에 퀀텀 컴퓨팅 업계가 한번 크게 휘청인 적이 있었는데 또 이 GTC에서 퀀텀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겠다고 하며 어제 하루 동안 이렇게 퀀텀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.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양자 연구 및 개발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시대에 초입에 있는 현재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하이브리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양자의 안정성과 양자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혁신 문화를 구축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퀀텀 레디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라고 전했는데요. 이 소식과 함께 양자 컴퓨팅이 다시 한번 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엔비디아 GTC에서도 이렇게 퀀텀 데이를 하루 할애해가지고 이 날에 이제 아이온큐나 리게틱 컴퓨팅 그리고 D-Wave 등이 참석을 하고 현재 양자 컴퓨팅이 가능한 것 그리고 앞으로 양자 컴퓨팅이 나아갈 길을 논의하겠다라고 전하며 이렇게 퀀텀 관련된 주식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 33.48% 상승을 했고 리게티 컴퓨팅 역시도 최근에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가 어제 하루 동안 22.23% 그리고 큐빗 역시도 22.42% 상승을 하며 양자 컴퓨팅이 어제 하루 동안 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네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올라왔던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내용인 오픈 AI가 이렇게 AI in 아메리카라는 이 리포트를 통해서 미국의 AI가 가야 할 어떤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미주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장 시작 전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인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
구독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.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.